자, 11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요즘은 상가들도 많아져서 건물주들이 더 힘들 거예요. 렌트프리로 6개월 제시하는 곳도 널렸으니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요즘에 뭐 상가 건물주들이 가장 걱정이 많죠. 왜냐? 상가에 사람들이 안 들어오니까, 장사하겠다 안 들어오니까. 요즘 길 걸어다 보면 상가는 정말 이제 크게 지어놨는데 안에 뭐 장사하는 게 없어가지고 텅텅 비어 있는 거 많이 있고, 아파트 뭐 주상복합 거기 상가도 텅텅 비어 있습니다. 아파트는 다 지어진 지 오래됐는데 비어 있어. 그래서 가게 유리에 이제 현수막 같은 걸로 이제 뭐 상가 분양 아니면 이제 뭐 사업하시는 분들 모집하면 이렇게 부동산 걸어놓은 거 봤죠? 봤잖아요, 여러분. 애초에 아파트 상가도 많이 안 찾는데 일반 뭐 상가 건물은 차겠냐고요? 안 찰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다 보니 누가 문제예요? 그런 상가를 좀 비싸게 분양받으신 분들, 비싼 돈 주고 이제 사신 분들이 문제가 많죠, 이게. 왜냐, 그분들은 이제 비싸게 받았으니까 비싼 월세 주고 월세 받아가면서 이렇게 그 돈 받아서 살려고 했는데 이제 그 돈 못 받으니까 오히려 돈을 갚아야 되죠. 왜냐하면 그런 이제 비싼 상가를 분양받으신 분들은 대출을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대출 갚아야 되잖아요. 갚으려면 누가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와, 이게. 근데 어떻게 갚습니까, 이거를? 어떻게 갚아? 이게 그 상가 연끌 하신 분들은 아파트 연끌은 좀 다른 게 뭐냐면, 상가 연끌은 좀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요. 예.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노후 대비 수단으로 나이 먹으면 이제 일을 하기 힘드니까 그냥 이제 나이 먹고 일 안 하면서 월세 줘가면서 이제 그 돈까지 살겠다고 이제 상가를 분양받는 건데, 문제는 아무도 안 들어오니까, 뭐 들어와도 오래 안 하고 나가니까 못 갚는 거죠, 이게. 그래서 요즘에 그런 신축 상가 이제 법원 경매로 많이 나오는데, 문제는 이제 한 번에 낙찰이 안 되고 막 엄청 유찰 됐다가 이제 마지막에 뭐 낙찰되고, 뭐 예를 들어 10억 주고 샀는데 그 한 2억에 이제 낙찰되고, 6억 주고 샀는데 1억 주고 낙찰되고, 8억 주고 샀는데 1억 5천에 낙찰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얼마나 손해요, 여러분? 한 6억 이상 손해죠. 근데 그걸 만약 낙찰받아도 그 낙찰받은 돈으로 이거 남은 대출은 갚지도 못해, 이게. 빚만 지는 거야, 이게. 손해 얼마나 셉니까, 이게. 거기다 나이가 먹었기 때문에 이 대출을 갚을 수 있는 방법도 마땅히 없어, 이게.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뭐 상가나 뭐 어떤 건물로 이제 뭐 월세 받아먹고 산다, 이제 이런 개념도 많이 없을 겁니다. 많이 없을 거야. 그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사람들이 이제 많이 알게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비어있는 상가가 앞으로 차겠냐고요? 앞으로 많이 차겠냐고. 안 찰 거 아니야. 왜 안 차겠습니까? 아니, 누가 봐도 딱 봐도 저긴 장사 안 되는 자리라는 게 딱 눈에 보이는데 누가 들어가겠어요, 여러분? 다른 가게에 막 그 상가 다 비어있어. 나 혼자 장사하고 있어. 그럼 누가 오겠냐고. 약간 어떤 생각 드냐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나가다 건물이 있어. 상가 건물이 다 비어있어요. 한 군데 장사해. 들어가겠습니까? 뭔가 좀 그렇지 않나, 이게? 아, 저기는 좀 안 되는 자리인가 보다. 안 가게 돼, 이게. 이런 곳이 많이 있잖아요. 수도권에도 엄청 많이 있잖아요. 수도권 더 많지. 왜냐? 수도권에 대단지를 짓다 보니까. 수도권은 분야가 워낙 높다 보니까 더 많이 연끌한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면 수도권은 사람들이 그런 게 있었다면, 수도권 불패라고 기억나시죠? 한창 연끌붐이 났을 때 수도권 아파트 무조건 올라간다. 수도권 상가는 무조건 올라간다. 사는 사람은 장땡이다. 지금 안 사면 나중에 후회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가 팽배했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가장 힘들어졌죠,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왜냐하면 그분들 비싼 돈 주고 분양받고 비싼 대출을 받다 보니까. 근데 그렇게 받으면 뭐예요? 아무도 안 들어오잖아요, 이게. 아무도. 서울에 그런 곳이 많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일단 동탄 있고, 그리고 저기 거북섬에 있는 대곳, 그리고 구리, 광명, 광교도 있더라고. 많이 있습니다. 너무 널려 있어요, 이게. 상가는 빈 상가가 너무 널려 있어. 근데 누가 장사하겠냐, 거기. 누가 봐도 텅 비어 있습니다. 텅 비어 있다는 얘기 뭐예요? 누가 봐도 장사 안 될 자리야. 사람이 없어, 낮에. 그 텅 빈 상가 주변에 보면 사람이 없습니다. 분명히 사람 사는 곳인데 사람이 없어. 다 돌아다니는 사람이 없어.
거기에 뭐 가게 하나 딱 떡하니 차린다고 누가 오겠냐고 이게. 접근성도 떨어지는데. 그거 하나 먹겠다고 먼 데서 찾아오는 것도 웃기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그런 상가 분양받으시는 분들 많이 힘들죠. 네. 렌트 프리를 6개월 제시하는 거. 렌트 프리가 뭐냐면 그런 거. 6개월 동안은 공짜라는 거죠. 6개월 동안.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가게에 들어오면 6개월 동안 월세 공짜. 6개월 동안 공짜라는 거지. 나머지 기간 공짜라는 게 아니에요. 6개월만 공짜라는 거죠. 6개월만. 근데 거기 들어오면 6개월만 장사하고 빠지게 놔두겠냐고. 그렇게는 안 할 거 아니야. 적어도 몇 년 하게 만들 거 아니에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 몇 달 해보니까 아, 여기가 왜 장사 안 될 건지 알 것 같아. 나오고 싶어도 나오고 싶지가 않습니다. 렌트프리 딱 받을 기간만 하고 나오고 싶은데 그렇게 해주겠냐고. 상가 건물주가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방 렌트프리를 한다는 얘기가 여기가 정말 장사하기 안 좋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장사가 안 되고 아무도 안 들어오니까 그분들이 6개월 월세 안 받겠다고 하는 건데, 다르게 생각하면 그런 거지. 6개월 월세 안 받을 정도로 여기가 정말 그 상권이 안 좋고 사람들이 잘 안 돌아다니나 보다. 아, 그럼 안 해야겠네. 이게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봤을 때는 사람을 구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 상가에서 장사하겠다는 사람을 구하는 게.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자영업 굉장히 위험하고, 지금 젊은 사람들은 온라인으로 뭔가 물건 주문하고 사는 게 익숙하고, 그리고 밖으로 잘 안 돌아다녀. 돈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상가 근처까지 안 올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상가들은 신도시에 많이 있는데, 신도시는 알다시피 변두리입니다. 시가지가 아니에요. 굳이 거기 거주한 사람이 아니면 걸 일이 없습니다. 그럼 제가 봤을 때는 예전만큼 큰 돈 버는 게 절대 쉽지 않을 겁니다. 이 상가로.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른자 상권의 상가도 잘 안 돼요, 요새. 유동인구는 많지만 사람들이 지갑을 안 열어요. 개인병원도 위험해요. 개인병원 더 위험해요. 개인병원도 망합니다. 잘 망해요. 개인병원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어. 보통 그런 아파트 주상복합 생기면 개인병원 몇 군데 생기는데, 생긴다고 해서 무조건 가는 게 아니에요. 요즘 너무 많아, 병원이. 너무 많아요. 많습니다. 개인병원 포화 상태입니다. 개인병원 망하면 더 세게 망해요. 그거 아십니까? 나락감 미세사님? 개인회생 1위 직업이 뭔지 아세요? 의사입니다. 의사. 2위가 한의사. 개인회생 왜 하는 걸까? 큰 돈 두고 찾았는데, 대출받아 찾았는데, 에이, 이분 또 벙어리 안 먹어야겠어. 헛소리 하시네요. 4억이라 해서 4억 돈 다 받겠습니까? 그럼 투자한 돈은? 잘 들으세요. 개인병원 차리는데 대출이 10억 이상 듭니다. 20억 가까이 들어요. 목 좋은 데면. 다 빚이야, 빚. 요즘 왜 이렇게 사람들 집중력이 떨어지지? 걱정된다. 항상 이제 온라인 키보드로 있잖아요. 맨날 이제 찌라시만 보고, 요약된만 보고, 맨날 스마트폰으로 이제 인터넷 뉴스 같은 거면 슬라이드로 맨날 넘겨서 보다 보니까 이 머릿속에 지식 같은 게 안 차는 것 같아. 아니, 개인병원 차리는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듭니다. 그리고 장비값도 들어요. 대출 어마어마하게 받는다고. 그리고 그게 4억이라는 게 세금도 많이 떼요. 세금 생각 안 합니까? 4억 받으면 세후 4억이야? 연봉은 4억이면 세금 떼면 절반이야. 절반. 2억이잖아. 그럼 대출 받는 거 메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4억이 계속 쭉 4억 벌겠습니까? 그 개인병원이면, 개인병원 잘 생각해요. 개인병원이면 환자가 계속 와줘야 되잖아요. 모든 의사가 4억 번다는 게 아니죠. 잘 들으세요. 저 말이 왜 함정이냐 하면, 아까 4억 번다고 했죠. 내가 저 말을 왜 평균이라 하죠. 평균이 뭔지 아십니까? 소수의 잘 나가는 의사들이 몇십억 버는 사람들이 다 올려놓는 거야. 의사도 보면 이 빌비 부익부가 심합니다. 심해요. 강남 이런 데는 막 매출이 막 몇십억씩 나온단 말이야, 이런 데는. 근데 그런 높은 사람들이 평균을 많이 올려놔. 의사 평균도 중위값 봐야 돼. 의사 평균을 보면 2억 미만도 많을 겁니다. 무지하게 많을 거야.
근데 의사는 단장 1억 넘는다고 해서 있잖아요. 이거 커버 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워낙 대출 많이 받고 하다 보니까. 거기다 한번 생각해봐. 내가 돈을 벌어도 보통 개인 병원 차리면 그 간호조무사분도 한 4-5명 둔단 말이에요. 맞죠? 그분도 월급도 있고 원무과 직원 월급도 있어요. 그 페이파트도 둬야 돼. 나가도 진짜 많단 말이야. 그럼 환자가 정말 물밀듯이 와야 됩니다. 안 쉬고 와야 돼. 근데 병원 차린다 무조건 그렇게 와주냐고요. 여기 말고 병원이 없냐고. 제발 그런 것 좀 생각해보란 말이에요. 그런 것 좀. 아, 요즘에 참 사람들 좀 이상해 진짜. 말 그대로 평균이잖아, 평균. 그러면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겠지. 특히 의사는 전문직이다 보니까 편차가 더 심하겠죠, 이게. 생각해봐. 변호사도 편차가 심할 거 아니야. 뭐 강남의 대로펌의 변호사들은 돈 많이 벌겠고, 돈 많이 벌고. 근데 강남의 대형 로펌 변호사 돈을 많이 번다는 거지. 지방에 그런 변호사분들이 돈 많이 버는 게 아니죠. 예. 나락감진이 본인이 낙태할 수 있습니다. 제발 저 생각 좀 얘기하시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 절대. 병원도 잘 된 데만 잘 되고 안 되는 데는 안 돼요. 병원도 몰린 데 몰리고 안 몰린 데 안 몰려. 그러면 지방에 그런 병원들 왜 망하겠습니까? 지방에 폐원한 병원도 많이 있고 왜 폐원해요? 유튜브도 못 봤습니까? 지방에 그런 2차 병원들 막 폐업해가지고 이제 거리에 휴무로 남아있는 거 못 봤어요? 그럼 그거 왜 폐업했습니까? 그리고 개인 병원 뭐 산부인과 내과 병원 폐업해가지고 철거 안 하고 그냥 흉물처럼 놨던 건물도 좀 있습니다. 이거 왜 그럴까 이거는? 그것도 있잖아요. 지방이 아니라 광역시 같은 곳이야. 광역시 같은 곳. 아니, 잘 됐으면 계속 운영하겠지. 대전 같은 데도 그런 거 있어. 대전 시내 같은 데도 개인 병원인데 폐업해가지고 몇 년째 방치해놓은 것도 있습니다. 이게 시골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의사들은 개인 병원 차리자 망하면 더 세게 망합니다. 빚이 1억이 아니라 막 10억까지 가, 10억까지. 스케일이 더 큽니다. 훨씬 더 커. 왜냐? 애초에 큰 돈을 가지고 창업하기 때문에 개인 병원 하나 차리는데 한 10억은 넘게 들걸요, 아마? 광역시마다 10억 넘게 듭니다, 이게. 보통 건물을 한 2개쯤 써야 된단 말이야. 인테리어도 정말 삐까번쩍 해야 되고, 장비값도 엄청 많이 들고, 약도 들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조건 뭐 의사라고 해서 무조건 잘 된다. 물론 일반 사람보다 낫겠죠, 이게. 가망이 없다기보다는 그만큼 위험도가 높다는 얘기예요. 일반 사업보다. 잘 되면 돈을 많이 버는 게 맞아요. 잘 되면. 근데 이것도 요즘에 굉장히 포화 상태입니다. 요즘에 약국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약국도. 약사가 너무 많이 배출되다 보니까 무조건 약국 차렸다고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요즘에는. 보통 개인병 올라가면 약국 생기는데 약국도 잘 되는 데는 잘 되지. 목 좋은 데는 잘 되지. 목 안 좋고 새롭게 생긴 건 잘 안 됩니다. 이게. 약국도 하나 세우는데 4억씩 들거든요. 더 드는 데도 있고. 아니 생각해봐요. 매년 다양한 숫자의 많은 숫자의 약사들이 이제 배출이 되는데 그럼 그분들 평생 폐 약사만 할 거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자기들 약국 차려야 되는 게 최종 목표 아니야. 근데 그것도 돈이 없으면 대출 엄청 많이 받아가지고 차려야 되는데 이미 차린 거 들어갈 수 없잖아. 그럼 새롭게 병원 개업한 거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 병원이 잘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 특히 약국은요, 그 개인 병원 잘 돼야 되거든. 그 개인 병원하고 이렇게 좀 컨디션이 잘 돼야 돼. 근데 그 개인 병이 안 되면 약국도 피해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개인 병에서 처방한 이제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으로 갈 거 아니야.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 병원이면. 개인 병원 3층, 4층이 있고, 거기서 약 처방전 받아가지고 1층 가가 약 받아서 약 받고 가지 않나, 이게? 근데 거기 사람이 없어. 그럼 당연히 1층 가서 약 받아온 사람도 없을 거 아니야,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인 병원 되면 그 밑에 약국도 힘든 거야. 그리고 약국도 저 폐업하는 거 봤습니다. 지나가다가. 개인 병원 같이. 약국도 예전 같지 않아.
약국도 약국 나름이라고. 그러니까 무조건 전문지가 무조건 잘 된다. 사업하면 무조건 대박 난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고요. 아무튼 지금은 무조건 뭐 차리면 잘 된다. 이건 절대 아니에요. 이건 절대 아니고, 목 좋은 데 차린다 하더라도 사람이 정말 많이 몰리지 않는다면 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11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